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패치 AP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면 필요할 때 서버에 네트워크 요청을 보내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오는 일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요청은 주문 전송이나 사용자 정보 읽기, 서버에서 최신 변경분 가져오기 등등에 매우 자주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라 해서 바뀐 부분만 이제 동적으로 갈아 끼우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작성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주 사용되는 기술이 이 AJAX, 그러니까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 비동기 자바스크립트와 XML이라는 약자인데, 이 용어가 이제 서버에게 비동기 요청을 보내고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AJAX 이외에도 서버에 네트워크 요청을 보내고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이번 챕터에서는 이제 모던하고 다재다능한 패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패치는 이제 구식 브라우저에서는 지원하진 않지만, 물론 폴리필을 쓰면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모던 브라우저가 지원을 합니다. 먼저 패치의 기본 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let promise는 패치, URL, 그리고 옵션. 첫 번째 인자는 URL,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보통 메소드나 헤더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옵션에 아무것도 넘기지 않는다면 요청은 기본적으로 get으로 진행이 되어서 URL로부터 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패치를 호출하면은 브라우저는 이제 네트워크 요청을 보내게 되고, 이 네트워크 요청은 어떤 동기적인 처리 과정이 아니므로 당연하게도 프라미스를 반환하고, 반환되는 프라미스는 패치를 호출하는 코드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응답은 두 단계를 거치는데, 이게 데이터가 바로 받는 게 아니고, 일단 먼저 응답 헤더를 받고, 먼저 서버에서 응답 헤더를 받자마자 패치 호출 시 반환받은 프라미스가 이 내장 클래스, 그러니까 내장돼 있는 클래스 리스폰스의 인스턴스와 함께 이행 상태가 먼저 됩니다.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이제 본문이 도착하기 전이죠. 이제 헤더만 받고, 이 헤더가 정상적인 응답인가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은 응답인가, 그거를 구분해서 정상적인 응답이라면 이제 앞으로 응답 본문까지 받겠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응답이라면 응답 본문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뭐 에러를 띄운다던가 그런 처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코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이 fetch, 그리고 당연히 비동기니까 await 처리를 해줘서 이 리스폰스 객체를 받아줍니다. 먼저 그 객체에는 이제 헤더 정보, 그러니까 뭐 스테이터스나 OK, 그러니까 OK는 이제 HTTP 상태 코드가 200부터 299 사이인 경우인데, 이 사이인 경우에는 응답 본문을 받게 되고, 그때 이제 본문, 그러니까 제이슨 또는 뭐 텍스트 그런 거를 받아주고, 만약에 OK가 아니라면은 HTTP 에러를 얼러트 형태로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단계가, 이 다섯 번째 라인이 두 번째 단계에 속하는데,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추가 메소드, 즉 뭐 response.text, response.json, response.formData, 뭐 response.blob, response.arraybuffer 이런 거를 통해서 각각의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파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폰스에는 프라미스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메소드가 존재하고, 이 메소드들을 사용하면 다양한 형태의 응답 본문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이제 텍스트를 반환하고, 제이슨은 이제 응답을 제이슨 형태로 파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폼 데이터는 응답을 폼 데이터 형태로 파싱을 하고, 이 블롭은 응답을 블롭, 타입이 있는 바이너리 데이터 형태로 반환을 합니다. 또한 response.arraybuffer는 응답을 arraybuffer 형태, 그러니까 바이너리 데이터를 로우 레벨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형태로 반환을 하고, 이 이외에도 response body도 있는데, 이 readable stream 객체인 response body를 사용하면은 응답 본문을 청크 단위로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가 나오는데 이 URL이 선언이 돼 있고 이거는 어떤 API URL이고 거기다가 패치 요청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값만 있으면 get 요청이 될 것이고 거기엔 이제 리스폰스 객체가 담기고 이 리스폰스 객체가 응답 코드를 체크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체크 안 했고 정상적인 응답이 올 것이라고 가정한 상태인 코드이기 때문에 지금 response.json 응답 본문을 JSON 형태로 파싱을 해서 이 alert로 띄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이 await 코드 없이 promise 형태로 이 fetch 그리고 then chaining 이런 형식으로도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응답을 텍스트 형태로 얻으려면은 이 JSON 대신 그냥 response.text를 사용하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텍스트 형태로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패치를 사용해서 어떤 바이너리 데이터, 그러니까 이미지 같은 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롭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른 섹션에서 다룰 것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API에다가 이 패치 로고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블록 객체 형태로 다운로드 받고 그걸 이제 돔에다가 띄워주는 아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호출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뜨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네, 이제 3초 있다가 리무브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응답 본문을 읽을 때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response.text 또는 response.json은 한 번만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response.text로 응답을 만약에 이미 얻었다면은 본문은 이제 모두 다 처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JSON은 response.json으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로만 응답 본문을 소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응답 헤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응답 헤더는 리스폰스 헤더, 여기에 이제 이 리스폰스 객체의 헤더의 맵과 유사한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맵으로 선언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맵은 아닌데 이제 맵과 유사한 메소드를 지원합니다. 이 메소드를 사용하면은 헤더 일부만 추출하거나 헤더 전체를 순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리스폰스 객체를 받아오고 이 리스폰스의 헤더에 접근을 하는 get 형태로 컨텐트 타입은 어떤 건가 뭐 그런 걸 갖고 올 수 있고 이게 이제 for of 구문으로 해가지고 이 이터러블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이터러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순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하면은 헤더가 다 찍히는데 캐시 컨트롤, 컨텐트 타입, 이 태그, 레스트 모디파이드, 링크 이게 응답 헤더가 다 찍혀서 일단은 다 엔터를 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청 헤더는 저희가 이제 그 패치의 두 번째 인자인 옵션에다가 어텐티케이션이나 여기 헤더가 엄청 많은데 쿠키, 호스트, keep alive, origin 이런 것들을 적어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요청을 할 때. 그래서 저희가 직접 작성을 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은 금지된 목록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안상의 이유도 있기 때문에 헤더를 막 다 이제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HTTP를 목적에 맞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금지된 목록 헤더는 브라우저, 그러니까 금지 목록에 있는 헤더, 그러니까 저희가 설정할 수 없는 헤더는 브라우저만 배타적으로 설정 및 또는 이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요청을 보내려면은 get과는 다르게 이제 패치의 두 번째 인자에 이 메소드가 키 밸류에는 이제 포스트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낼 때
요청 본문에 이제 문자열 또는 뭐 폼 데이터 또는 뭐 폼 슬래시 멀티파트, 그러니까 뭐 이미지나 그런 것들을 보낼 수도 있고, 블로브 또는 버퍼 소스 바이너리 데이터도 보낼 수 있고, URL 서치 파람,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 XWWW 폼 URL 인코디드 형태로 보내기 위해 쓰이는 이제 URL 서치 파람 등등으로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유저 객체를 보내겠다 하면은 이제 포스트 적어주고, 헤더에다가 이제 컨텐트 타입, 이 애플리케이션 제이슨, 그리고 바디에다가는 스트링기파이로 스트링 형태로 유저를 바꿔주고 바디를 적어주면은 이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포스트 요청을 보낼 때 주의할 점은, 본문이 문자열일 때 컨텐트 타입 헤더가 이 텍스트 플레인으로 설정이 된다는 건데, 이제 이 예시에서는 제이슨으로 전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헤더에 제대로 된 이 컨텐트 타입인 애플리케이션 제이슨을 설정을 직접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무조건 이제 텍스트 플레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이미지를 전송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전송을 하니까 당연히 메소드는 포스트 형태로 보낼 것이고, 이미지 같은 거는 이제 블롭이나 버퍼 소스 객체를 사용해서 패치로 바이너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캔버스에다가 어떤 라인을 그대로 그리고 이걸 그대로 이제 PNG 형태로 바꿔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누르면은 전송이 되는데, 이제 코드를 한번 보면은 이 서브밋에서는 이 블롭 객체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이 프로미스를 기다리고 이 캔버스 엘리먼트를 블롭으로 바꾸고, 리졸브 이게 블롭으로 다 바뀌면은 콜백 형태의 리졸브를 이제 호출을 해서 다 바뀌어서 이 이제 블롭 형태로 반환이 되는데, 여기를 보면은 이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이 블롭 객체는 내장 타입을 갖기 때문에 특별히 컨텐트 타입을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게 여기서 보시면은 컨텐트 타입을 따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 이 to 블롭에 의해서 이미지 PNG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그러니까 블롭 객체의 경우 해당 객체 타입이 컨텐트 타입의 헤더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냥 패치 그리고 된 체이닝으로 코드를 작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패치 API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